우리가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3,100을 막 한꺼번에 훅 뚫고 그냥 날아간다 다시 이러기에는 지금 수급 불균형에서 해결할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조자님 연세가 대략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1954년생이니까 68세입니다. 아, 70 거의 이제 앞두고. 나이대 이제 중장년층이시잖아요. 네네.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뭐가 필요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아니 그거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생명보험사에서 네. 조사한 게 있어요. 네. 그 리포트를 제가 봤는데 네. 이제 제일 첫 번째 신경 쓰는 게 그런 거래요. 첫 번째 돈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이제 그 돈이 많은 돈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건 적게 가지고 계신 분이건 지금 있는 돈을 계속해서 막 이렇게 쓰면서 죽으면 나이가 들어가면 불안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닐 정도를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럼 뭐 일을 해도 풀타임으로 못 하잖아요. 이제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 몇 시간 투자해서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그냥 손주 과자값이라도 근데 내가 뭔가 움직여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의 한쪽 맥은 또 뭐냐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할 게 없으면 이게 좀 황망해지죠, 사람들이.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자료에 의하면 너무 어이없게 그 노년 시니어들의 성생활에 관련된 문제더라고요. 성생활이요? 예. 네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 문제, 취미생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문제,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봤던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제 뭐 이건 여담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침 이런 유튜브라는 게 생겨가지고 제가 40여 년 동안 증권업계에 있다가 은퇴를 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시장에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느끼는 또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그냥 일반 투자가들 분들한테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다 이래서 사실 그 100만 개면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좀 알아주시는 분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게. 그렇지 않으면 뭐 어디 저 체육관 가서 죽도록 운동하든가 뭐 등산 다니든가 뭐 지하철 공짜로 태워주니까 매일 돌아다니는가 뭐 그렇겠죠. 근데 상당히 저는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행복감을 줄 수 있다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점점 더 느끼지만. 또 그런 거를 이제 조자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해결하시고 계시고. 그렇죠. 이게 유튜브라는 게 뭐 아시지만 우리 자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였는데 그러면서 또 구독자한테 제가 또 배우기도 해요.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제 비슷한 연령대 나이대 계신 분 중에서 좀 그런 게 필요하시면 유튜브 하시는 것도 추천. 저한테 어떻게든 연락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 점검이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자님 나오셨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지수가 좀 내려가는 상태이고, 그 당시에 저자님이 이제 현금 보유를 좀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었거든요. 좀 현금 늘리는 게 어떤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다가 혼나기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맨날 현금 들이면 주식을 사야 돈을 버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제 그러신 분도 계시고. 자, 현재 오늘 날짜로는 코스피가 3,000 한 초반대네요. 그다음 코스닥이 한 1,009인데 어저께가 좀 떨어졌다가 오늘 또 다시 오르고. 굉장히 좀 재미없는 시장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거잖아요. 오늘 새벽이 되면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이제 나올 거다라는 거를 시장이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경계심 때문에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찍고 있는 이 시간에는 이제 다시 그 미국 시장도 올랐고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거죠. 테이퍼링이 재료 자체로 보면은 주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불안정성을 가지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던 재료가 이제 확실성으로 바뀌었다는 데에 시장은 이제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밑에 깔린 건 뭐냐면 파월 의장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에 굉장히 금리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네. 그 얘기를 듣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듣냐면 금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바로 뒤따라서 이렇게 손대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오니까 가능하면 늦출 수 있으면 늦출 수 있게 이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보면 그분 파월 의장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분도 어쨌든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임해야죠. 근데 아직 연임 확정 민주당에서 됐죠. 못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 잘못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랑 달라서 이제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차이 막 얘기하시는데 거기 금융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기반자들이 항상 거기에 우선을 두고 신경을 써요. 우리는 부동산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 아침에 그 기사를 보면서 요 말이 참 재밌다. 그런데 연준 안에서는 9대 9로 내년 말까지 금리를 손대야 된다가 9. 아니다. 내년 말 넘겨도 된다가 9. 그러니까 지금 반반으로 딱 나뉜 거잖아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오늘 테이퍼링을 얘기하면서 금리에 대해서 뒤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또 시장을 말하자면 좀 안정감 있게 해줬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냥 그래도 이건 이슈라고 보여요. 이게 뭐 갑자기 시장을 뭐 변형을 가져오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들다. 다만 이제 이런 이벤트니까 미국 시장도 어제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3대 지수 다 오르고 특히 나스닥 많이 오르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 이벤트는 해야죠. 그렇지만 이 이벤트가 종국의 우리 시장이 여기서 터닝해서 다시 막 상승 기조로 힘차게 간다. 이렇게 보는 데는 조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향후에 조금 크게 오를 것 같다라고 보시진 않는 것 같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올해 주식 시장에서 제일 그 일반 투자가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시장은 바뀌었는데 생각은 작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오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보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우상향 이러면 이게 막 빳빳이 서서 계속 가는 거를 자꾸 연상하시는데 사실 올해 시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작년 시장이 비정상적 시장이었지 어떻게 보면 올해 시장이 정상적 시장이라고 봐야 된다니까 이런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주식 시장은 장기 투자를 하면 우상향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이랑 다른 거가 뭐냐면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급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불균형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3,300부터 2,900까지 끌어내린 가장 큰 이유도 수급 불균형인데 뭐 주식시장에 재료는 많죠. 뭐가 어떻고. 근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수급을 이기는 재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을 때 재료가 왔을 때 시장이 탄력을 받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거로 고무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2,900 근처에서 며칠 사이로 그 저점을 2번 찍었어요. 그걸 이제 뭐 우리가 더블 버텀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하도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일단 그 버텀에서 지금 반등이 온 거고 이게 3,000을 넘었다가 어제 이제 다시 밀렸다가 오늘 지금 현재 이제 3,000을 조금 넘어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2,995, 6, 9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2번을 또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제와 지난 금요일과.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흔들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수급의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끌고 가는 과정.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3,300에서부터 시작이 떨어질 때 다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가 1차 지지선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2차야. 그러면서 자꾸 뒤로 후퇴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지선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거기에 물량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죠. 그럼 물량이 걸리는데 주식시장이 돌아서 올라가려면 얘가 저항선이 돼요. 왜냐하면 이 매물을 해결 못하면
쉽게 갈 수가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무적인 건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장의 평균 매수 단가가 현가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시장의 평균 매수 단가가 현가랑 현저히 떨어지면 시장의 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죠. 위로 떨어지면 이 사람도 언제 올라오면 내가 때려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숨 고르기 근데 뭐 시장이 무슨 숨을 고르겠어요. 근데 그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 조정권에서 막 이렇게 사고 팔리고 하면서 시장의 평균 매입가가 현가에 끌고 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300에서 2,900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오르는 게 급격하게 못 오르는 이유가 곳곳에 이런 허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당국이 뭐 신용 등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 줄이고 이거는 뭐 전체적인 이제 개인 대출 줄인 거와도 관계 있지만 어쨌든가 그거를 조이니까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좀 털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량벽이 좀 얇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3,100을 막 한꺼번에 훅 뚫고 그냥 날아간다 다시 이러기에는 지금 수급균형에서 해결할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느냐. 근데 마침 그때 언저리에서 뭔가가 모멘텀이 더 붙어주면 장은 쉽게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저점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점차적으로 좋아진다. 그게 왜 그러냐?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이유가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재료들이 다 장기적 해결 재료예요. 그냥 뭐 이게 이랬다 그래서 아니래. 그리고서 바로 좋아질 수 있는 재료가 아니잖아요. 자,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 이것도 금방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결국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가 인플레이션을 자꾸 압박하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아시지만 제조업 비중이 많고 또 모든 그 기초 재료가 중국으로부터 많이 오는데 중국은 뭐 비근한 예로 요소수 같은 경우도 뭐 전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만 꼭 그런 이유 만도 아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뭐 탄소 배출권 등등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좀 이제 강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괜히 옆에 있다가 이렇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시장을 보면 시장은 저점이 조금씩 올라간다. 만약에 여기서 저점에 못 올라가고 지난번에 갔던 2,900을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 시장은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저점은 올라가지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시그널이 뭐냐 하면 20일 이동평균이다. 일봉에서.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 쫓아서 내려오면서 3,300에서 2,900 빠질 때 역배열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20일이 이렇게 플랫하게 누우려고. 왜냐면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오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됐던 게 플랫해지면서 이렇게 잡아야 방향을 잡으면서 정배열이 돼야 시장은 간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가 요거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면 먼저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개인 투자는 그러시면 안 된다 이게. 그게 확인한 후에 들어가시는 게 개인 투자가 맞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보면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시장에 그런 시그널이 나한테 잡힐 때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더 낫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막 나 더 벌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그거 만회 반가이 나 이거 한 방에.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실수하시게 되니까 오히려 그걸 확인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 이제 뭐 중국 문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 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뭐 이런 히토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그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코스트가 또 올라가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의외로 코스닥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물 기준으로 근월물 그러니까 9월 10일서부터 어제까지 보면 코스피는 3조 6천억을 순매도인데 코스닥에서는 4천억이 외국인이 순매수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뭐 이제 자기 올라가면 뭐 중소형주가 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라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상황을 보면 네. 이런 거죠.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많으니까 제조업 관련되고 무슨 뭐 자동차도 뭐 얘기해서 뭐 칩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뭐 메타버스니 뭐 NFT니 뭐 이런 거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강점이 있잖아요. 또 뭐 엔터테인먼트. 요새 엔터테인먼트도 다 뭐 NFT하고 메타버스랑 직간접적으로 다 엮여 있으니까 게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는 거예요. 우선 그 사람들은 지금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도 수급 불균형이 있는데 그거 올라가면서 뭐 매물을 그 사람들 주고라고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면 외국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뭐 오늘은 이제 이벤트니까 사서 올리겠지만 이걸 지속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이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진과 후퇴를 계속 하면서 이 저점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는 그건 좋은 시그널이다. 그래서 저점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6중 전에 이제 다음 주에 중국 그렇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진핑 주석의 뭔가 그 더 집권하는 거에 대한 합리성이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도 조금씩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이제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자님은 지지하는 쪽은 한 2,900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2,900이 되면 안 되죠. 네. 2,900보다 훨씬 높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은 2,900에 하나가 있고 2,990대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그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 슬로프가 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쓸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곳곳에 매물벽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플랫하게 누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축을 이루는 20일 이동평균선도 급격하게 올라갈 수는 없다. 다만 하향이던 게 플랫해지고 플랫가 약간 고개를 들면서 정배열이 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린 그걸 기다린다 이거죠. 3,000에서 3,100 사이의 박스피를 조금 그렇죠. 거기서 많이 좀 해야 되죠.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그래 않은 거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저점이 터닝하는 걸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3,000은 깨져도 2,900까지는 잘 안 깨지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은 계속 또 신고가 치고 있잖아요. 몇 달 전에 신고가 치다가 잠깐 좀 주춤하다가 또 신고가 치고 있단 말이죠. 아니, 미국 주식은 오르고 한국 주식은 왜 이렇게 상반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듣거든요. 이게 미국 주식이나 해야 되겠다. 다 팔아버리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개인의 포트폴리오 구성상의 문제니까 뭐 미국 주식이라고 편안하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다 리스크가 있는 거지만 아무튼 지금 보면 우리 자주 쓰는 말로 우리 시장과 미국 주식이 디커플링 상태에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아까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구조 자체가 달라요. 구조 자체가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하고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부동산 갖고 있는 것만큼 그 사람들은 금융자산을 우리나라가 7, 8이 부동산이고 미국이 금융자산이 7인가? 그렇죠. 그 70%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값이 조금만 움직이면 뭐 난리 나고 막 그 신경이 온통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게 부동산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시에 대한 정책을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가 아니라 나쁘게 얘기하면 여윳돈 있어서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지네가 뭐 알아서 이런 마치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뭐 거리에서 잘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가만히 보시면 부동산 그런 뉘앙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야 길에서 안 자게 우리가 그냥 정부에서 지어서라도 줄게. 뭐 그게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돈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프라이어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하나가 나와도
다르다.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그 내용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테이퍼링을 얘기하면서 금리에 대한 얘기는 저런 단어를 쓸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금융시장을 굉장히 다독거리는 거잖아요. 괜찮아. 테이퍼링 이거 다 얘기된 거잖아. 금리 아직 멀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정책을 낼 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정책에서 그런 차이, 또 구성상의 차이. 그다음에 뭐냐면 미국은 나스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빅테크가 글자 그대로 빅테크잖아요. 이게 무슨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제조업 기반처럼 뭐가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뭐 이런 거에 피해를 덜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게 직접적으로 그걸 하잖아요. 뭐 자동차도 뭐 이게 뭐 칩이 없어서 못 만드네, 뭐가 차질이 생기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생기고, 뭐 이제는 뭐 요소수 때문에 물류대란 얘기도 막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하고 구조 자체가 틀려진 데서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영구적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다는 거죠. 이것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점차 해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이런 거죠. 사실 비료도 그것도 비료의 중요한 게 석탄이에요. 석탄. 그러니까 석탄이면 비료가 오르면 농산물값 이게 그냥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리에 우리나라는 구조 자체가 직격탄을 맞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이 정도 버텨주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작년까지 그 무섭던 개인들의 매수세가 쉽게 얘기하면 좀 그 멘탈이 위축됐죠.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은 누가 앞장서서 내가 먼저 살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부 한 발 뒤로 좀 물러나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뭐 고기 예탁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장에서 그 수급 불균형이 가져오는 그런 이제 그 멘탈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을 차이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차이나게 만들어주는. 그럼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시기는 지금 언제로 좀 확정? 바로 해서 이제 우선 그 1,200억 달러씩 샀잖아요. 그거를 이제 국채 800, 그 모기지 담보 채권 뭐 400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150 이렇게 해서 150씩 줄이겠다 매달. 그래서 11월부터요? 네, 11월부터. 그리고 그러면 이제 12월에는 300이 죽는 거죠. 처음에 1,200에서. 그래서 매달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그거를 종료하겠다. 테이퍼링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거는 뭐냐면 시장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올라야 될 만큼 좋은 건 아닌데 이 시장은 이거를 이미 감안해서 그동안에 고생을 했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고생한 의미로 보면 우리 기대치에 맞다. 그리고 금리도 쉽게 만지지는 못하겠네, 일단.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테이퍼링 기간 동안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가 너무 오랫동안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뭐 오늘 이런 이벤트성으로는 있겠죠. 이벤트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럼 뭐 조금 뒷걸음질도 칠 수 있겠지만 이게 시장에 결정적인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시장에 상당 부분 녹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재료들이 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이렇게 돼서 테이퍼링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옮겨놨다. 불안정성에서 이제 방향을 확실히 잡았으니까 주시장이라는 게 재미난 게 악재라도 불안정성에서 이게 안정성으로 바뀌는 순간 시장이 이거에 대한 대응을 그냥 찾아요. 시장은 거의 꼭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미 이제 그런 현상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테이퍼링은 뭐 더 이상 큰 악재로는 근데 이제 나중에 금리 문제는 조금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에서 테이퍼링은 사라지고 이제 금리가 또 등장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주시장은 걱정이 없어서 못하는 데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를 본다면 뭐 금리를 내년 중에 손 대냐 뭐 내년 넘기냐 이거 갖고 또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네. 그때 시장 움직임에 필요한 이유가 이제 되겠죠 얘네들이. 예.